자, 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 RNN 시퀀스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좀 여러 청의 RNN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스 코드는 여기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을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리고 배치도 여러 개 있어서 조금 RNN으로 봐서는 복잡한 형태를 우리가 해봤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셋도 만들고 자동화해서 뭐 파라미터도 자동으로 읽어오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우리 RNN 셀이 너무 작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딥러닝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와이드하고 딥하게, 특히 딥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RNN이 하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한 층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좀 쌓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스택드 RNN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2층으로 이렇게 좀 쌓고 싶다. 또는 뭐 3층. 원한다면 이런 뭐 100층으로 쌓아도 좋겠죠. 자, 이렇게 쌓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정도 뭐 코드는 똑같고요. 전혀 손을 대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셀을 만들었죠. 이 셀을 만들 때는 하나의 셀을 만드는 겁니다. 한 층을. 자, 그런데 이 RNN의 TensorFlow 펑션 중에는 RNN 멀티 RNN 셀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함수가 있습니다. 왜 아름답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기본 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력을 얼마를 할 것인가 정하는 요거죠. 히든 사이즈를 정하는 것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멀티 RNN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준 다음에 곱하기 하고 내가 몇 개 쌓을 것인가를 그냥 주면 됩니다. 아, 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곱하기를 바로 해버리면 이거 내가 100개를 쌓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되고 좀 내가 소심하게 한 2개만 쌓고 싶다면 곱하기 2 하면 바로 쌓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셀을 이제 이 셀은 이제 쓰지 않고 이 셀을 그대로 우리가 이 드라이버에 넘겨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약간 층을 쌓아서 깊게 한번 가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앞에 뭐 CNN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CNN을 쭉 써놓고 갑자기 뒤에서 이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썼어요. 한 두 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쓰면 잘 되니까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서 그냥 RNN에서 나오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 뒤에 소프트맥스 같은 거 하나 붙여주자. 풀리 커넥티드 또 있겠죠. 이거 하나 붙여주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붙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이 RNN 각각에 맞게 입력을 다 만들어서 소프트맥스를 붙여도 좋고요. 그 대신 뭐 메모리나 웨이트를 많이 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RNN을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지만 사실 이게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쵸? 하나인데 이게 언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게 시퀀스가 100개라고 해서 100개에 맞게 이 소프트맥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이게 언론 된 거기 때문에 한 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마치 이렇게 쭉 쌓아서 넣어주고 이걸 소프트맥스로 넣은 다음에 나온 결과를 또 쭉 펼쳐만 주면 됩니다. 자, 요 과정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RNN으로 이 시퀀스 쓰시면 거의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소프트맥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쉐입을 한번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이 소프트맥스를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들어온 입력을 이렇게 보내고 한 번 더 리쉐입을 해준다 해서 이 소프트맥스에 맞는 웨이트를 디자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리쉐입을 할 텐데 이것은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x를 소프트맥스에 맞게 이 입력은 뭐냐면 RNN에서 나온 이 아웃풋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리쉐입 할 것인가? 자, 히든 사이즈가 뭘까요? 이것의 입력 값이었죠. 입력의 디멘션이었죠. 이 히든 사이즈를 맞게 나머지는 알아서 나 히든 사이즈만 킵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싸라고 리쉐입을 해주면 이게 바로 이렇게 리쉐입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는 그대로 출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펼쳐 이 아웃풋처럼 펼쳐라는 것은
이 소프트맥스에서 나온 아웃풋, 이것은 소프트맥스 아웃풋이겠죠. 이 아웃풋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넘버 오브 클래스 그리고 우리가 시퀀스 랭스 배치 사이즈로 펼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섞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섞이지 않고 잘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첫 번째 이 과정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펼치는 과정은 이렇게 리쉐이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이제 RNN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이걸 이렇게 리쉐이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맥스를 위한 입력이 생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weight과 bias를 정해주겠죠. 이 weight과 bias를 정해주면서 이 weight과 bias를 정해줄 때 우리 사이즈를 정해야 되겠죠. 자, 사이즈를 정할 때 이것은 자, 첫 번째 이것은 입력 사이즈, 이것은 출력 사이즈.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같은데요. 사실은 이 두 개 같은 값이지만 그래도 입력은 히든 사이즈, 즉 RNN에서 바로 나오는 크기. 그리고 아웃풋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의 원핫의 그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넘버 오브 클래스가 되고 우리 바이어스 값은 아웃풋과 같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맥스 곱하기를 하고요. 자,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되겠고요.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넣고 한 번 더 펼쳐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라면 이게 두 번째 과정이 되겠죠. 자, 펼쳐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아웃풋은 사실 이 RNN에서 나온 RNN의 아웃풋과 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죠. 같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웃풋을 이제 여기 우리가 원하는 이 시퀀스 로스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아웃풋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보면 여기 이 아웃풋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웃풋을 여기에 로지스에다 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게 되면 사실 여기 나오는 값들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로지스로 그대로 쓰면 사실 틀린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맥스 레이를 하나 깔고 이 소프트맥스 레이에서 나오는 마지막 값은 액티베이션을 거치지 않은 이 로지스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좋은 성능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y는 그대로 두고 weight은 모두 1로 우리가 준 거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로스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돌리게 됩니다. 자, 트레이닝 하는 과정 우리가 이전과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데이터 y에다 그대로 두고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번 아웃풋하고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이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이제 아웃풋에 나오는 글자들 우리가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본다 하는 것이죠. 이 리절트가 이제 굉장히 배치가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리절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한번 각각 배치에 있는 출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쭉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나오다가 로스도 굉장히 크죠. 로스도 굉장히 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로스가 상당히 작은 값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모든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 각각 배치에 있는 출력들을 한번 다 모아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래의 문장과 같이 조금 틀렸네요. if인데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jump up 하면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거의 같게 그 다음 문자들을 예측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리절트를 다 모은 거고요.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잘 굉장히 긴 문장도 잘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의 소스 코드면 이런 셰익스피어 같은 것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well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멋진 표현 있잖아요. 이게 마치 셰익스피어가 쓴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RNN로 학습을 한 다음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런 영어 문자뿐만 아니라 이런 소스 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입력을 많이 시키게 되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RNN을 통해서 야 만들어봐 라고 하면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보십시오. 심지어는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주석도 그럴싸하게 달고요. 말은 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변수도 선언하고 if 컨디션도 주고 인덴테이션도 상당히 잘 맞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쓴 게 아니라 RNN을 통해서 직접 생성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만들어 본 RNN이지만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하게 구현된 뭐 캐릭터 RNN이나 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워드 RNN 같은 거 가서 보실 수가 있고 한번 돌려보시면서 굉장히 멋진 형태의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